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들어오게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하고 오늘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우증권 신혁승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외국인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외를 포함하면 100억 원대 매수가 들어왔지만 사실상은 좀 매도로 전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뉴욕 3대 지수 지난주 내내 상승을 했지만 코스피는 0.8%가량 밀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소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시장도 좀 약간 상승 쪽에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앞서서 지난주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9월 내구재 주문 2달 연속 증가라든지 또는 설비 투자 선행 지표가 부진했고 셧다운 여파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엇갈린 경제 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닷컴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 실적들의 호조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고 또 일본하고 중국은 주간에서 상승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의 연일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매수 강도가 약화되면서 상승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화학은행 등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이러한 주도주들의 조정 국면에 이제 좀 진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소강 국면을 틈타 이렇게 오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 수급이 지난 목요일부터 순매수로 전환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조금은 주춤할 예정인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좀 시장의 틈새를 노리는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번 주 우리가 월요일부터 핵심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예, 계속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30일에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셧다운 여파 등으로 인해서 현행 수준은 그냥 유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9월에도 FOMC 성명이나 이런 데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실적 장세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28일 애플의 실적 발표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오히려 지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비중 축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신규 매수는 약간 좀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의 주요 제가 지켜봐야 되는 3대 섹터인 환율, 외국인 수급, 중국 시장 이러한 부분 중에서 환율이 최저 수준 위치까지 진입함으로써 환차익에 관련된 외국인 매수 수급이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중국 시장의 상승 추세가 다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가장 먼저 코스피 상승에 불을 붙였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하이스코 이런 두 종목이 상승 추세가 꺾인 이후 기타 후발주자인 현대중공업 등이 추세 이탈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저는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목요일 기관의 매수세 전환은 매우 의미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일 날에 469억이라는 좀 큰 폭의 매수세가 진입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이 없이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우리가 이제는 코스닥 종목에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좀 비중을 확대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는데 꽤 눈길이 가거든요. 어떤 종목들에 더 비중을 확대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월요일 장세이기 때문에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또 글로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다소 갭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매수하는 전략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시장을 좀 관망하신 다음에 매수는 오후쯤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큰 줄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피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또는 이익이 나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차익 실현 또는 신규 매수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지속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로 매수할 그 관심 있는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우리 시장 환경이 이제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그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뷰웍스, 아이센스, PJ전자, 바이오스페이스, 바텍 이러한 종목들, 또 IT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종목들에 대한 집중, 세코닉스라든지 우전앤한단, 이녹스, 캠트로닉스, 이라이콤, 또한 최근에 그 수급이나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인터파크라든지 다원시스, 삼기 오토모티브, 아프리카 TV, 예림당, 또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크게 살펴보면 미래 성장 관심 업종으로서 전기차라든지 3D 프린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모바일 플랜트라든지 컨텐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떤 계좌 수익률 제고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업종과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 판 한 판 조금씩만 더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잘 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뷰웍스, 아이센스, PJ전자, 그리고 바이오스페이스, 바텍 등을 제시를 해주셨고, 네. 코스닥 IT 종목들 가운데 세코닉스, 이라이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판도 한번 볼까요? 수급과 차트가 우량한 종목들입니다. 인터파크라든지 다원시스, 또 아프리카 TV, 예림당 이런 종목들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래 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업종들, 전기차, 3D 프린터, 그리고 모바일 소프트웨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자, 여기에 저희 무선 충전까지 좀 포함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거 좀 받아 적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우증권 WM 역삼역 지점 신혁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